안녕하세요. 수박겉닦기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5년의 권력투쟁, 초안쟁패를 단순히 영웅들의 서사시가 아닌 사마천이 직접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의 구조화입니다. 우리는 사마천의 진초지제월표라는 데이터 동역학을 통해 항우와 유방의 승패가 단순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적 필연이었음을 증명해 보려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표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동역학을 모델링하기 위해 설계된 고도의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초지제월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사용했을까요? 진제국 붕괴 후 한제국 성립까지 약 5년의 기간은 그 변동성이 너무나 폭발적이어서 기존의 역사 서술 프레임워크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사료는 짧은 기간인데 비해 기록할 사건이 많아 월별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마천은 월이라는 전례 없는 초고해상도의 시간 단위를 통해 이 격동기의 데이터를 누락없이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고지신의 분석 목표는 명확합니다. 항우의 패배와 유방의 승리가 영웅 개인의 역량이나 일련의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이었음을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1인 의존적 시스템 대 다중 스레드 분산 시스템이라는 상이한 시스템 설계에서 비롯된 대결이었습니다. 이제 일부 시간의 압축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데이터로 정량화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혼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저희는 월별 정치적 변동성 지수, 즉 MVI라는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수는 단순한 사건의 수가 아니라 사건의 질, 퀄러티를 반영하여 변동성의 강도를 측정합니다. MVI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해당 월의 총 사건 수, E에는 가중치 1을, 영토나 주권이 바뀌는 정권 교체, R에는 가중치 1을, 그리고 왕이나 장군 등 주요 인물이 사망하거나 축출되는 사건, D에는 가중치 3을 부여했습니다. 핵심 인물의 제거가 체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다는 가설에 기반합니다. 이 공식을 기원전 209년 진 2세 1년의 초기 폭발 구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7월 진섭이 봉기했을 때 MVI는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8월 여러 정권이 자칭하기 시작하며 MVI는 10으로 폭증합니다. 그리고 9월 유방까지 봉기하며 사건 7건, 정권 4건, 사망 1건이 겹치며 MVI는 18까지 치솟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단순 사건 수는 7월 1건에서 9월 7건으로 7배 증가했지만 MVI는 1에서 18로 무려 18배 폭증했습니다. 이는 7월의 단일 사건이 불과 2달 만에 제국 전역의 체제 분열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변동성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MVI가 가장 폭발했던 두 시점입니다. 첫째는 진 멸망 직후 항우가 18제 후를 분봉할 때입니다. 하나의 제국이 18개 왕국으로 강제 분할되며 구조적 변동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둘째는 팽성대전 전후 유방의 56만 연합군이 괴멸하며 제후들의 연쇄 이탈을 촉발시킨 연쇄 붕괴 변동성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2차원표로 간단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월의 유방, 항우, 한신, 팽월은 각기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마천은 이 동시성의 혼란을 표에 한정된 칸 안에 어떤 순서와 비중으로 배치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표의 기록은 기계적인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사마천에 의해 편집된 시간 순서입니다. 각 월의 셀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은 사마천이 해당 월의 메인 스레드, 즉 가장 중요한 키 이벤트로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표가 단순 요약본이 아닌 천하의 헤게모니라는 단일한 주제를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재정렬하고 우선순위를 매긴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2부입니다. 구조적 차이. 두 영웅의 결정적 차이인 회복 탄력성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유방의 위기 대응 동역학을 팽성대전 직후 3개월간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 2년 4월 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초를 쳐 팽성에 이르렀으나 괴멸적으로 패주하다. 56만 연합군이 항우의 3만 기병에게 괴멸당하고 유방은 수십 기로 도주합니다. 자원 손실률 99.9%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5월 표는 왕이 형양으로 도주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닙니다. 형양은 후방 기지인 관중과 최전선을 잇는 중간 거점이자 당대 최대의 곡장지대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유방은 괴멸 직후 패닉에 빠진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위기 대응의 핵심 거점을 설정하고 이동한 것입니다. 2달 뒤인 6월 기록은 더욱 놀랍습니다. 왕이 관중에 들어가 태자를 세우고 다시 형양으로 돌아오다. 이 한 줄은 유방 시스템의 핵심 동역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입관, 즉 관중에 들어가 후방 기지에 접근해 자원 재보급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입태자, 즉 태자를 세워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도 정권이 유지되도록 정치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보교영양 후방에서 안주하지 않고 즉시 최전선으로 복귀하여 지휘체계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7월 가장 경이로운 데이터입니다. 농서, 북지, 중지군이 한에 속하게 되다.
99.9%의 괴멸적 패배를 당한 유방이 5월에 거점을 확보하고 6월에 시스템을 재정비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신규 영토 확장이라는 공세적 결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방의 시스템이 다중 스레드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유방 본대, 스레드 1이 팽성에서 괴멸하는 동안에도 한신의 별동대, 스레드 2는 하북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승리하고 있었고 소아의 백엔드는 관중에서 쉼없이 자원과 병력을 생산해 형양으로 보냈습니다. 반면 항우의 회복 불능성을 보겠습니다. 해야 전투 이후입니다. 한 5년 12월 표는 항적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초열에서 항우 개인의 행적은 이 한 단어로 종료됩니다. 유방이 보여준 도주, 거점 확보, 재정비, 복귀의 4단계 회복 과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시스템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유방의 시스템은 회복을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항우의 시스템은 무패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항우의 시스템은 항우 개인의 군사적 천재성이라는 단일 장애점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결정적 패배, 즉 해야 전투는 회복의 기회 없이 즉각적인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인재 유입률, 즉 시스템의 매력도는 이 차이를 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방 진영은 팽성대전이라는 최악의 패배 이후에도 경포를 회유하는 등 인재가 유입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패배가 시스템의 매력도를 저하시키지 않은 겁니다. 반면 항우 진영은 팽성대전이라는 최고의 승리 이후에도 진평, 한신 등 인재가 유출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항우의 승리는 시스템의 승리가 아닌 개인의 승리였기에 인재들은 자신이 기여할 공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표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유방은 괴멸적 패주 이후 1개월 만에 전선을 재구축하고 3개월 만에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시스템이 회복 탄력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항우는 패배와 동시에 전선 재구축, 후방 재정비, 공세 전환 모두 0이 되었습니다. 단일 장애점을 가진 취약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와 초나라의 회복 탄력성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부입니다. 레이아웃의 서사. 이번에는 표의 내용이 아닌 구조와 디자인 자체가 사마천의 역사 해석임을 분석합니다. 표의 구조는 X축은 세력, Y축은 시간으로 헤게모니 히트맵으로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초기 진 2세 1년입니다. 히트맵은 진열에 집중되다가 7월 진섭 봉기 이후 초와 여러 반란 세력의 열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는 1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급격히 분열되는 과정입니다. 중기, 의제 원년 정월 항우가 18제 후를 분봉합니다. 이 시점은 X축 세력이 18개 이상으로 최대치로 확장되는 다극 체제의 정점입니다. 히트맵은 특정 강자 없이 넓고 옅게 퍼집니다. 항우가 서초패왕이 되었으나 그는 황제가 아닌 제후들의 맹주였을 뿐입니다. 후기 팽성대전 이후입니다. 잡다한 제후국들의 활동이 급격히 0으로 수렴합니다. 히트맵은 오직 초와 한, 이 두 개의 열에만 극단적으로 집중됩니다. 이는 다극체제가 양강체제로 수렴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종료 시점 한 5년 12월. 초 열의 활동이 0이 됩니다. 히트맵은 오직 한 열만 붉게 타오르며 천하가 1극체제로 통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표는 천하가 평정되다라는 기록으로 이 수렴을 확정합니다. 표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장치는 최상단의 헤더입니다. 헤더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년, 즉 연호를 표시하며 이는 사마천이 인정한 시대의 기준점이자 정통성의 소재를 의미합니다. 표에서 정통성은 3단계로 이동합니다. 처음 진 2세 황제의 법적 정통성에서 진 멸망 후에는 허수아비초 의제의 도덕적 정통성으로 그리고 의제가 시해된 이후에는 한왕 유방의 사실상 정통성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사마천은 왜 천하를 지배했던 서초패왕 항우의 기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항우는 18제 후를 책봉했지만 사마천은 그를 헤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우가 내세운 의제를 헤더로 삼았죠. 이는 항우가 의제를 시해한 순간 자신이 옹립했던 도덕적 정통성을 스스로 파괴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마천이 의제 기년 다음으로 한왕 기년을 채택한 것은 의제의 정통성이 한왕 유방에게로 계승되었음을 표의 구조 자체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부입니다. 데이터와 내러티브의 융합. 표의 건조한 한 줄 기록이 다른 서사들과 결합할 때 어떻게 역사적 진실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팽성대전의 사례 연구입니다. 우리의 앵커, 즉 데이터 기준점은 월표의 이 한 줄입니다. 한 2년 4월 왕이 초를 쳐 팽성에 이르렀으나 괴멸적으로 패주하다. 이 기록은 사실의 핵심을 객관적으로 명시하지만 어떻게와 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앵커의 다른 본기와 열전의 서사 퍼즐을 맞춰봅니다. 먼저 항우 본기입니다. 어떻게 졌는가? 항우가 3만의 정예 기병으로 56만 대군을 새벽에 기습했습니다. 유방군은 승리에 도취해 방비가 허술했습니다. 이는 항우의 전술적 천재성이 극대화된 순간입니다. 다음은 고조본기입니다. 왜 졌고 얼마나 심했나?
유방은 팽성 점령 후 재물과 미녀를 거두고 매일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전략적 방심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패주할 때는 아들 유영과 딸 노원 공주를 발로 차 수레에서 떨어뜨렸다고 기록됩니다. 군대의 붕괴를 넘어 유방 개인의 붕괴까지 보여주는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음 후 열전의 맥락을 보면 어떻게 살아남았나가 보입니다. 팽성대전의 한신의 주력군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동대로서 다른 전선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즉 유방의 56만 군대는 연합군이었지 한나라 정규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핵심 역량, 즉 한신과 소환은 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와 서사의 시너지입니다. 본기와 열전의 서사만 보면 유방은 팽성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표의 데이터는 이 서사가 결말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본기의 4월 서사는 처참한 실패를 기록하지만 월표의 5월, 6월, 그리고 7월의 데이터는 유방이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회복하고 성장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표는 팽성대전을 다층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월표의 괴멸적 패주라는 데이터 앵커에 항우봉기의 전술, 고조봉기의 방심, 회음 후열전의 맥락이 더해지고 다시 월표의 회복 데이터로 귀결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팽성대전의 본질이 개인 항우의 승리이자 시스템 유방의 일시적 실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인은 시스템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초지제월표는 단순한 5년의 기록이 아니라 혼돈이 질서로 수렴되는 과정을 월 단위로 기록한 데이터 로그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로그 파일의 패턴은 명백한 결론을 지시합니다. 항우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시스템에서 패배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항우 자신이었기에 회복 탄력성이 0이었고 승리 속에서도 인재를 포용할 수 없었습니다. 유방은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시스템이 승리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관중, 소하, 한신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기에 회복 탄력성이 극도로 높았으며 패배 속에서도 인재를 끌어들였습니다. 최종 요약입니다. 진초지제월표의 데이터 패턴, 초기 MVI의 폭증, 극명하게 대비되는 회복 곡선, 다극에서 1극으로 수렴하는 헤게모니 히트맵, 그리고 정통성의 이동을 보여주는 헤더의 교체는 유방의 승리가 영웅 개인의 우연적 선택이 아닌 시스템 설계의 구조적 필연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사마천은 표라는 데이터 구조 그 자체를 통해 이 필연성을 서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마천의 데이터베이스, 진초지제월표를 통해 초안쟁패의 구조적 필연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새로움을 아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